다음 주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경기도 국정감사 14일, 18일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 박근석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14일 지금 저희 녹화 시간에 지금 14일 첫 감사가 진행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재명 시즌 2 국감이 될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좀 그렇게 봅니다. 어차피 여당과 야당이 있는 이유는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죠.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 보면 차기에 상당히 유력한 야당 후보가 있었던 경기도에 대한 문제를 안 파고드는 건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죠. 근데 사실은 국정감사라는 것은 특히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국가사무 위임 사무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원래는. 박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게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는 것이죠. 정치적 구도 이렇게 보면 이 싸움은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 시절에 있었던 흔적, 또 실제로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또 이렇게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거 아울러서 그럼 야당은 가만히 있냐? 야당은 또 양평 공지라든지 이런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일가와 관련된 개발 특혜 의혹 이런 것들을 아마 집중 물꼬를 찌르면서 아마 작년처럼 또다시 이전 투구의 국감이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예측합니다. 박신환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국감이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와의 차별화 그리고 경기도민들을 위한 자신의 위상 강화랄까요? 좋은 기회로 볼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이번 국감을 어떻게 어떤 기회가 될 것인지 아주 중요한 국감이죠. 홍보 기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이제 이재명 지사의 이제 재탕 제2라운드 국감이 될 것인지가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갑갑하겠죠. 그러나 아까 정당의 기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어쨌든 김동연 지사의 정치력과 정치적 입장, 그죠? 입장에 대한 어떤 피력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양당 간에 이제 혈투랄까요?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제 관련 이슈들을 여당에선 계속 이제 주장을 할 때고 또 야당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또 윤석열 처가 또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측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국감은 피감기관이 이제 수비적 자세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기회가 있으면 좋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하면 좋겠으나 대체로 보면 그냥 그렇게 막 두들겨 맞다가 끝나는 경우가 저는 보통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치적 시험대라고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분한테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입장을 분명하게 물을 겁니다.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할 거냐. 김동연 지사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등장할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와의 차별화죠. 아니 그러기도 하고 김동연 지사의 시각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죠. 정치적 입장.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제기될 거고요. 우선 이제 국토부하고 행안위의 국감이 약간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토위의 국정감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일단 국토위와 관련된 것들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GTX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1기 신도시 재정비 문제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택지개발 문제라든지 이게 뭐 주민들하고 실질적으로 직결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상당히 이제 나올 거고 뭐 이슈가 되진 않겠지만 상당히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뭐 예를 들면 뭐 남부 국제공항이라든지 이런 국토위와 관련된 그 현안들은 경기도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포괄적으로 나올 거고 이제 공방전을 본격적으로 벌일 때는 사실은 이제 행안이죠. 행안이. 왜냐하면 행안위는 경기 남부경찰청도 이제 같이 조사를 하거든요. 여기서 그동안 빚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감사, 수사, 뭐 이런 문제들이 다 포괄적으로 드러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치열한 공방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오늘도 물론 뭐 일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뭐 이 대표 관련해서는 뭐 백현동 문제라든지 뭐 대장동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가 다룬 뭐 이 성남 FC 후원금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법인카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이제 구속된 쌍방울 그룹과 관련된 대북 사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나올 것이 뭐 명약 관화한 사항이죠. 네. 확실한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난 지선 때인가요? 명작 동화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재명이 만들고 김동연이 꽃피운다. 이러면서 두 분이 아주 뭐 정책 관련해서 찰떡궁합을 발견했는데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를 여당 쪽에서 자꾸 공격하면 김동연 지사의 스탠스는 어떠리라 보십니까? 두둔 방어할까요? 아니면 명작 동화는 이미 이제 선거 과정에서 나왔다가 뭐 사라진 구도가 아닌가요? 뭐 사라진 구도로 봐야 되겠죠. 지금 어떻게 하면 김동연 지사는 자기 색깔을 내느냐가 사실은 도지사로서 또는 정치가로서의 관건이기 때문에 명작 동화가 아니라 이제 동작 동화를 해야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곤혹스러운 입장인 것은 분명하지만 어쨌든 뭐 동작 동화를 지금 해야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공격을 할 테고 야당에서는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또 질문을 또 할 수도 있으니까 김동연 지사는 어쨌든 답변하기가 참 곤란한 질문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것도 그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의제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묻거나 아니면 어떻게 처리할 그 도정과 관련된 그 평화부지사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남북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질문했을 때 뭐 경륜이 있는 분위기 때문에 답변은 되겠습니다만 본인 스스로 되게 뭐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김동연 지사가 그 이재명 지사와 각을 세우는 약간이라도 그런 답변을 하게 되면 민주당 의원들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자, 우선 이번에 이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의 수적 우위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죠. 뭐 당연히 뭐 민주당 수가 많으니까.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 13명이 옵니다. 저기 국토위 그다음에 행안위 이렇게 해서 그 중에 2명만 국민의힘 의원이고 나머지 분들은 민주당 의원 또는 심상정 의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적으로는 또 이 국토위 같은 경우는 위원장도 뭐 김민기 위원장이죠. 여기 그 성남 기흥의 기흥 출신 국회의원이죠. 그래서 이 수적으로는 일단 민주당이 이제 약간 우세죠. 수적으로 뭐 당연히 그럴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김동연 지사가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정에 있을 때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답변할 거냐. 이게 이제 제일 김동연 지사의 정치적 스탠스를 가늠해보는 관건인데 저는 뭐 이분이 이제 총리실에 국무조정실장을 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장이라는 자리는 그야말로 그런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답변을 잘 하리라고 보지만 또 거꾸로 보면
네.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발언보다는 뭔가 소신 있는 발언을 통해서 이 본인의 정치적 스탠스를 끌어올리는 이런 그 기회의 장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김동연 지사가 좋아하는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김동연 지사가 이런 민감한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를 예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주 기회가 아주 편리하게 쓰였네요.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 국정감사 14일, 18일 양일장이 됐습니다.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 주제는 여기서 드리겠습니다.